반갑습니다. 고3 독서 사회문화 10번 배경지식과 기본개념 이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글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필립스 곡선에 대한 소개고요. 또 한 가지는 필립스 곡선에 대한 케인스 학파와 통화주의자들의 서로 다른 견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으실 때는 필립스 곡선에 대해서 케인스 학파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고 통화주의자들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각 견해에 따라서 어떤 내용으로 어떤 정책을 지지하고 있는지 정리하시면서 글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개념은 총수요 관리 정책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정부가 지출을 조절하거나 세율을 조절하는 경기 조절 방식인데요. 여기서 경기라는 말은 총체적인 어떤 경제 활동의 기운을 뜻합니다. 자, 경제 활동의 기운이 좋으냐 나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총수요 관리 정책을 정부가 지출을 조절하거나 세율을 조절하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 경기를 조절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총수요 관리 정책은 크게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으로 구분이 됩니다. 재정 정책은 경기 침체가 심각할 때 정부가 총수요를 늘려서 경기를 부양하는 그런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경기가 과열되면 수요를 감소시켜서 경기를 안정화시키는 겁니다. 총수요를 증가시키거나 혹은 총수요를 감소시키면서 경기를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통화정책은 통화량의 변화를 가지고 통화량의 변화로 경기를 조절하는 그런 방식을 뜻합니다. 자, 두 번째 개념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개념입니다. 지문에 나와 있듯이 경기 침체를 뜻하는 스태그네이션과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이 합성된 단어입니다. 원래 케인스는 경기가 침체될 때 물가가 떨어지고 경기 호황에는 물가가 계속해서 오른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실업률이 하락하는 그런 역의 관계가 나타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 석유 파동 이후에 일부 선진국에서 물가가 상승하는데도 계속 실업자가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 이전 이론으로는 이 현상을 설명을 할 수가 없었죠. 그 기존의 케인즈 학파 이론으로는 도저히 설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현상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는 경제 성장, 물가 안정 어느 쪽도 이루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 성장을 위해서 확장 정책을 쓰면 물가가 계속 더 오르게 되고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긴축 재정을 쓰면 실업이 더욱 심해지기 때문에 정부가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상태를 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개념은 통화주의입니다. 자, 아까 총수요 관리 정책 할 때 잠깐 나왔지만 통화주의는 정책 당국이 경제 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할 때 통화 정책을 가장 중시하는 견해를 통화주의라고 하고 이런 견해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통화주의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배경 지식을 한 번 더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립스 곡선은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자, 실업률이 낮으면
임금 상승률이 높아지고 반대로 실업률이 높으면 임금 상승률이 낮아지는 그런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1958년에 이 필립스라는 사람이 1861년부터 57년까지 영국의 실업률하고 명목 임금의 상승률을 그래프로 작성한 것을 필립스 곡선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명목 임금은 지난번에도 실질 임금하고 비교해서 한번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분 같은 걸 반영하기 전에 그냥 명목상 임금을 명목 임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글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케인스 학파와 통화주의자들의 보는 필립스 곡선의 차이점을 표로 이렇게 만들어 보면 이렇게 네 가지 내용에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의 관계에 대해서 케인스 학파의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 간에는 역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에 비해 통화주의자들은 물가 상승률하고 실업률이 반드시 역의 관계를 나타내지는 않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케인스 학파의 필립스 곡선에서는 이 사람들은 1970년 이전에 자, 이전의 상황은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1970년대 이후에는 케인스 학파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서 통화주의자들이 그 이후의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쪽에서 보는 필립스 곡선의 형태는 케인스 학파의 경우에는 아래로 내려가는 우하향 곡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통화주의자들이 볼 때는 단기적으로는 우하향하지만 결국은 어느 시기가 되고 나면 장기적으로는 수직선을 보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서 지지하는 정책은 케인스 학파는 총수요 관리 정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화주의자들은 총공급 관리 정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두 학자들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통화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수직선 형태의 장기 필립스 곡선이 나타나는 과정이 글의 하반부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경기 침체가 일어났을 때 총수요 관리 정책을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시행을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실업도 감소하고 하지만 물가가 상승하는 물가 상승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자, 이후에는 사람들이 모두 스태그플레이션을 인식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을 인식하고 나면 소비를 줄이고 투자도 줄이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경기가 침체될 거니까 돈을 아끼려고 하겠죠. 그래서 소비도 줄고 투자도 줄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면 총수요 관리 정책 이전에 자연 실업률로 회귀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전에 자연 실업률로 회귀된다는 겁니다. 자, 이 단계를 겪고 나면 이 상태에서 총수요 관리 정책 이전의 자연 실업률로 이렇게 회귀가 되고 나면 이 상태가 계속 반복해서 시행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때의 실업률이 고정이 되고 물가만 상승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직선 형태의 장기 필립스 곡선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고 통화주의자들이 주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구조 2개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실제 이렇게 해서 지문 한 번 더 읽어보시고 문제 푸시면서 수업 시간에 다시 만나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